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많은 남성분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요.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식단도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가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 조민현 원장입니다. 저속노화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의학계의 트렌드를 넘어서 생활 패턴의 트렌드까지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인데요. 천천히 느리게 나이가 드는 것을 말합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이러한 저속노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립선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오더라도 최대한 늦출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식단도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지만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된 버전은 증가하면서 전립선 조직이 커지게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호르몬 외에도 고지방의 섭취가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많은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많으면 대사작용을 통해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전립선의 증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소나 과일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녹황색 채소를 불규칙하게 섭취한 경우 대조 집단에 비해서 전립선 비대증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에서도 녹황색 채소를 매일 섭취한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전립선 비대증 발병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요즘 정의원 교수님께서 잘 알려주고 계신 식단인데요. 저속노화 식단은 말 그대로 노화를 늦춰주는 식단입니다. 세포의 노화,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음식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위주의 식단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요.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대표적인 게 이제 대사질환인 비만이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국가의 경우 고지방 음식 섭취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질환 발병률도 높지 않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시아인에서 전립선 비대증 발생률이 높았다고 나타나는데요. 종합해보면 서구화된 식습관이 전립선 비대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정의원 교수님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들과 역학조사를 살펴보면 채소와 과일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 전립선 비대증 하면 토마토가 좋다라는 말이 참 많은데요. 붉은색 성분인 라이코펜, 이것이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 조직에 흡수되면서 전립선 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라이코펜이 토마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딸기나 수박, 자몽 같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토마토가 좋다라고 했다고 꼭 토마토만 드시지 마시고요. 녹황색 채소 등과 함께 붉은 계열의 과일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식단으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무조건 개선된다는 아닙니다. 이런 식단들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요. 저속노화 식단이라는 말처럼 평소 관리를 잘하면 전립선 비대증 발생을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계속 참으시기보다는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을 해주셔서 검사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단 외에도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앉아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직뿐 아니라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앉아서 오래 생활하는 자세는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전립선을 자극시키는 그런 자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운동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중간 이상 강도의 운동량은 전립선 비대증 위험도를 25%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이상 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숨이 차는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를 신나게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운동, 요즘 많이 하시는 조깅 같은 게 되겠죠. 심박수로 따지자면 최대 심박수의 한 60% 내외 정도의 운동이 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장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주 소변이 마렵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또 밤에 자다 일어나서 여러 번 화장실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꼭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증상이 많이 심해졌을 때 오시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보통 비뇨의학과를 찾으시는 것이 좀 익숙치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시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방문하듯이 전립선이나 비뇨기계 문제가 생기면 비뇨기과에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것이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시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많이 크지 않고 모양이 괜찮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시술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대와 상관없이 수술이 꼭 필요한 전립선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100% 안전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커진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이 기본이 되겠는데요. 절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술 종류가 다양하게 나뉩니다. 자신의 전립선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수술을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홀랩 수술, 워터젯 로봇 수술, 흔히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각각 수술의 장단점이 있고 각 수술 모두 과거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많이 좋아지고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또 기대 수명이 늘면서 고령의 환자분들이라도 요실금이나 역행성 사상 같은 기능 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워터젯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다른 수술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부작용의 보호가 가장 적은 최신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상당히 편하게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가 확실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속노화와 관련해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속노화 이때까지 잘 알아보았지만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많은 남성분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소변 보는 증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신다면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해버리시는 게 오히려 저속노화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베스트 비뇨의학과 조민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